월요일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공략한 종목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DX를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저희 지난주에 포스코 엠텍을 정리하면서 총 15%에서 16%까지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주가 최근 들어 한 2주 전부터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바로 적절한 타점, 타이밍을 잡아서 이 종목을 통해 여러분들께 15%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매수, 매도가, 가격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리면서 모든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진 2차 전지주들 가운데서도 리튬 관련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인데 리튬 관련주 중에 하이드로리튬과 리튬포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볼리비아 염호 개발 4단계 진입에 성공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또다시 내부적인 악재가 터지면서 바로 다음날 하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런 종목들, 개별 종목들의 어떤 악재가 있는지까지 여러분들께는 미리미리 안내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도 또 다른 리튬 관련 대장주로 포스코 엠텍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가격 전략이라든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저희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더 많은 전략을 공유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저희에게 직접 들려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1시간 함께 해볼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왜 전문가님? 갑자기 카메라 딱 비춰가지고 놀랐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못 나왔는데. 괜찮아지셨어요, 전문가님? 이제 어느 정도 좀 컨디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 피부가 뽀송뽀송해지셨어요. 피부도 괜찮아지고 네. 배도 조금 나오고 이제 조금씩 귀도 이제 안 아파지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평소에는 지하철 타고 오거든요. 네. 근데 거의 아나운서님 영화 혹시 매드맥스 보셨어요? 그럼요. 매드맥스 보시면은 이 네. 차들이 다 경주하면서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드맥스급으로 제가 엔진을 기어모 6만 원치 만땅을 넣고 엄청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빠르게 달려오셨는데 자,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문가님. 네네. 일단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양 지수가 모두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 지금 들어오기 한 10분 전에 네. 뉴스를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 삼성전자 엔비디아 관련한 뉴스가 한 가지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엔비디아에서 그 삼성전자가 테스트를 요청한 그 12단 HBM 제품 네네네.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설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약간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장 초반부터 해서 삼성전자 1.5%가량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네네. 사실 이 부분을 뉴스를 더 들여다보니까 네. 설계를 좀 변경해달라고 엔비디아 측은 요청을 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성능이 좀 저하가 된다고 해서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신제품 HBM, 엔비디아의 납품이 어떻게 무산되는 게 아닐지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에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의지해야 더 올라갈까요?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왜냐면 드는데. 엔비디아 말고 삼성 자체가 엔비디아만 있어야 꼭 올라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요? 시점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주들이 엔비디아 미 전입 미 증시 나스닥 기술주들이 다 올라갔어도 어도비가 올라갔어도요. 그 어도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하고 이 테스트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냥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연구에 대한 과정일 뿐이지 네.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납품은 실패됐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아직 정확히 실패는 아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어차피 환율이 이제 최고점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향후 더 상승할 거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아니더라도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금리 정책 기대감이 인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너무 발전성이 높아서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는 네. 환차익을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네. 엔비디아가 이제 언제쯤 거품이 터질지 모릅니다. 솔직히 거품이하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시대의 반영에 따라서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된 건 많아요. 네. 근데 여기서 다른 중소형주 반도체주들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거든요. 그동안 시장이 수급을 다 빨아먹었던 이 저금통 SK 하이닉스가 네. 어느 정도 밸류 갈라놔야 SK 하이닉스의 수급들이 나와야 그나마 중소형주들한테 더 좋은 거지. 네.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올라가야 한다? 저는 그거는 좀 반대입니다.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다가 수급이 분산이 되고 네. 하이닉스가 조정을 맞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오늘 장에도 2% 넘게 상승 중인데 반면 삼성전자는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해서 삼성전자 차트가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오늘은 조정을 좀 깊게 받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아직 확실하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설계를 좀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상태라는 단독 기사가 떴으니 이 부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엔비디아에 만약에 테스트가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고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라는 점에서 앞으로 삼성전자 좀 유망하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일단은 뉴스를 한 가지 살펴봤더니요. 마이크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을 상대로 첫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세계 디램 시장에서 빅3라고 불리고 HBM 시장에서도 점유율 각각 1, 2, 3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경쟁이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쟁이 특허 전쟁까지도 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보시면 바로 이 뉴스가 SK하이닉스에는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오늘은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싸우면은 네. 삼성전자한테는 더 좋은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그렇죠. 오히려 이득이다. 삼성전자는 반세 이익이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한테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시장이 이제 조금씩 제자리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상황 현 주가에서 더 떨어져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솔직히 하이닉스가 수급 코스피 전체의 투심을 조절하는데 하이닉스만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지수의 상승이 아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정도 싸운다? 그러면 그 반사 이익은 삼성전자한테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한테 엔비디아가 이 HBM 메모리 어느 정도 이거를 뒤집어서. 이거를 HBM을 네. 뒤집어서 해야 하는 거구나. 네네. HBM 메모리를 네. 어느 정도 테스트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순간 잠깐 충격을 맞아서 주가가 떨어질 뿐이지 어허. 여기 대해서 충분히 개선책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자꾸 엔비디아만 생각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우리 국내 증시 모든 거 책임 못 져줍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더 빠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5% 6% 상승 하락 그것도 하려고 삼성전자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투자할 때는 맨 처음 마음먹은 그대로 투자하시는 게 더 마음 편할 겁니다. 길게 보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죽으면 우리 국내 시장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2% 3% 빠진다고 해가지고 호가창이 잡아먹혀가지고 밥맛이 없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밥은 많이 드세요. 삼성전자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사실 저는 근데 네.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금리 인하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네네네. 금리가 인하만 된다면 시장이 정말 막 헐헐 날 거라고 저는 예전부터 상상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뭐 이렇다 할 시장에 커다란 악재는 없으면서도 네. 사실 투자자분들이 그다지 지금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투자하는 사람들만 단타성으로만 자금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지금 뭐 새로운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전혀 지금 막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해야 할 그런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안우생 같으면 하고 싶겠습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정부에서 동해가스 내놓지 않나. 뭐 한국석유가스에서 계속 언론 보도를 하지 않나. 네. 언론 보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왜냐하면은 한국가스공사가 그렇게 만약에 진짜 정당하다고 하면은 공문은 낼 필요가 없죠. 공문은 낼 필요가 없고 그냥 조용히 시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주가의 수급들은 다 뺏어가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어떻게 보면 하이에나 짓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의 수급들 다 빨아먹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가스공사가 오늘도 6% 7% 정도 상승했다가 네. 한국가스공사가 오늘도 상승하다가 지금 또 윗꼬리 달고 빠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저 윗꼬리 달고 빠졌을 때 어디 쪽으로 수급이 간 줄 아십니까? 어디로 가죠?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갔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시가가 어떻게 됐죠? 시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장 초반에. 오. 빠졌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즉 한국석유가스가 한국가스공사하고 SK하이닉스가 수급이 좀 빠져야 이 에코프로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뭐 전기차가 많이 판매 안 돼서 또 빠진다. 이거 무슨 소리야. 맨날 본업만 하시는 분들이 주가를 24시간 보는 사람들보다 왜 결론적으로만 얘기합니까? 에코프로는 무조건 한국가스공사하고 이 하이에나 관련주들이 다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네. 에코프로비엠도 장 초반 3%까지 빠졌어요. 그래도 낙폭은 좀 줄었습니다. 낙폭 줄고 지금 꽉창 양봉에서 어느 정도 상승할까 말까. 상승할까 말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좀 빠지고 하이닉스가 조정이 돼야 돼요. 네. 하이닉스가 조정이 돼야 그 수급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고 코스피 쪽에 있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반도체 하나, 엔비디아 하나 상승해가지고 하이닉스만 계속 머리끄댕이 잡고 올리칠래요. 아니면은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열세가 풀려가지고 모든 중소형주들이 같이 상승하는 2차 전지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2차 전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주가 우리 시장 시가총액 전체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2차 전지주들이 상승을 해야 사이좋게 모든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고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2차 전지주들로 수급이 이동을 해줘야지만 바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오늘 장에서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있다면 현대차가 인도 법인을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도 시장에서는 IPO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만약에 IPO에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 현대차 주가가 32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까지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차 주가가 28만 원이거든요. 제가 진짜 좀 열받는 게 있어요. 왜요? 현대차에서는 아니하고 오늘 공시가 발표됐어요. 아니라고 했다고요? 네, 오늘 아닌데 근데 저쪽에 한쪽에 서울경제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에서 이번 년 2월달이었죠. 네. 현대차가 인도 쪽에 IPO 법인을 한다. 근데 서울경제에서 그렇게 언론은 내놨는데 근데 오늘 현대차에서 오늘 오전에 공시를 내놨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전에 공시 아직 풍문 또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요? 현대차에서 인도 쪽으로 움직이는 건 맞지만은 네네. 이 모든 자금들이 IPO의 모든 금액들이 다 선정하는 건 아니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맞지도 않는 그 언론을 보고 증권사 리포터들은 그것만 보고 현대차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나? 물론 갈 수는 있겠지. 뭐 네. 밸류업을 통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인도법인 IPO 신청을 통해 가지고 올라간다. 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오늘 현대차에서는 공식적으로 언론을 내놨어요. 요즘 현대차 주가가 좀 이상해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정문구 회장이 별세가 됐다. 그 증권가 찌아씨가 나오면서 네. 갑자기 현대모비스 주가가 올라가고요.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주가가 네, 갑자기 요즘 뛰었습니다. 현대차
자동차나 판매돼서 달러를 버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주가 관리가 왜 그러죠? 약간 좀 의문입니다. 지금 자동차 주가들은 상승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몽구 회장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별세했다. 그런 풍문, 이상한 풍문은 돌아다녀가지고 저번 주에 주가를 올리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그 공시에 내놨는데 네. 풍문 또는 이거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오전에 그렇게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만 보고 현대차 주가가 올라갔다? 아, 이건 말이 안 되죠. 와우.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정몽구 명예회장이 별세했다라는 잘못된 보도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일정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현대차가 직접 오전에 공시를 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봐야 아는 부분이 좀 가봐야 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감만을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난주 현대모비스, 글로비스에 이어서 이번 주는 뭐 화신이라든지 서현 이화 이런 성우하이텍, 코리아 FT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는 이런 사실 자동차, 전기차 판매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네네.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 굉장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나가죠. 그럼 자동차 부품주들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성우 하이텍하고요. 성우 하이텍하고 네. 그다음에 화신 그다음에 서현 이화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좋습니다. 아진 산업이 옛날에 진짜 좋은 종목인데 이 아진 산업이 옛날에 횡령이 됐어요. 횡령? 횡령으로 아진 산업이 옛날에 거래정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 아진 산업하고 구형테크가 예전에 대장주였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화신이 대장주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좀 괜찮긴 한데 근데 너무 풍문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풍문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전정 보도가 나오면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이 트레이딩 다타성 매매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아직 능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오히려 괜히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지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풍문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 유망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만약에 보고 싶으시다면 세 가지 대장주 성우하이텍과 화신, 서현이화라는 종목을 유망하게 픽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도 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의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국내 반도체주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주반도체, 미래산업, 피데리스, 제주반도체는 저번에 제가 침 맞으러 가가지고 내지도 못하고요. 그때 미래산업하고 피데리스만 저희가 수익을 봤었죠. 수익을 봤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관련된 소식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팔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사실은 중국의 판매를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중국의 반도체 못 팔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손해 아닙니까? 내가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했어요. 이 경제방송을 보면은 네. 이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네. 이 미국하고 중국의 반도체 분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얘네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된다. 무조건 싸워야 돼요. 네. 싸워야 돼요. 왜죠? 얘네가 싸워야 한국의 반도체가 반사이익이 될 수가 있죠. 중국의 수출은 많이 더 못하더라도 네. 그래도 반사이익이 현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반사이익이고요. 네. 나올 수가 있고 삼성하고 하이니스. 하이니스는 좀 빼고요. 하이니스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저는 반사이익으로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반사이익으로 상승하면은 네. 미수출 통제 관련주가 올라갈 겁니다. 미래산업은 YMTC하고 있습니다. 네. YMTC. 전문가님. 응. 그거 제가 준비했어요. 와, 역시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 최고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YMTC 중고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즉 한국으로 따지면 서플러스 글로벌이나 그런 중고 반도체 장비하고 하면 됩니다. YMTC의 미래 대장주는 미래산업입니다. 우리 흠냥님 보고 계시죠? 흠냥님
전문가님? 예전에 수익이 났었을 때 못 파셔가지고 아직도 갖고 계시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못 수익을 파셔. 낼 수 있는 기회가. 네, 지금이라도 수익 날 수 있는 기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YMTC 미래산업 관련주 체크하시고요. 네. 미래산업은 테스트 핸들링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네. YMTC에서 매출 비중이 제일 큽니다. 어우. 그리고 중국의 법인 사업자가 있고요. 이 샘세이스하고 넥스트는 뺍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대장도 아니까요. YMTC하고 STI도 주가 괜찮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 YMTC 관련주는 어부지리, 우리 아나운서님 정말 장리 잘했는데 어부지리 현시고요. 반도체 수혜 중으로 어부지리 관련주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MRC 어떻게 보면 중국의 삼성전자나 마찬가지죠. 네. SMRC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무조건 미국이 반사이익이 되면은 미국에서 나 너네한테 반도체 판매 안 할 거야. 판매 안 할 거니까 너네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은 반도체 펀드를 만듭니다. 반도체 펀드? 네, 반도체 펀드를 만들고 거기서 반도체 굴기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수십조 원 이상 지원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이 국회의석이 많고 거기서 만장일치로 돼야 법이 통과됩니다. 근데 중국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끔 TV 보면은 명패 같은 거 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명패를 누가 더 많이 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때문에 단 한 번도 이 반도체 굴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 중에서 중국의 국회의원들이 단 한 번도 반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시진핑 눈치도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SMIC 관련주는 피데리스가 대장주입니다. 저희가 또 수익을 봤던 종목이죠. 네, 피데리스가 대장주고요. 그리고 이 피데리스하고 또 그 두 번째가 제주 반도체예요. 저는 요즘 제주 반도체를 좀 많이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래요? 쪽으로서는. 네. 왜냐면은 예전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좀 이 미국, 중국의 분쟁 관련주도 속해져 있었고요. 네. 이게 펠립스 관련주기도 합니다. 펠리스 관련주. 네, 펠립스 관련주기도 하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TSMC 관련주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테마는 제주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원투, 쓸투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은 네. 피데리스 관련주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분쟁이 심화될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반도체주들을 살펴봤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SMIC와 협력하고 있는 피델릭스라는 기업, 그리고 제주반도체라는 기업 두 가지 종목을 유망한 종목으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YMTC라는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이 YMTC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국내 기업인 미래산업도 역시나 유망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로 싸울 경우에 국내 삼성전자가 또 반사이익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네. 만약에 중국의 이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를 못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도 그 엔비디아와 어느 정도 약간의 협력 관계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반도체 분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맞을까요? 맞죠? 왜죠? 그동안 계속 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국하고 대만하고 중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 쪽에 엔비디아 수장하고 암홀링스 수장하고 TSMC 수장이 다 있어요. 그리고 대만에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이 다 미국에 산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과거에는 걔네들이 미국, 중국, 대만이 싸워도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는 네.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이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네. 영토 문제 해가지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세이익이 올라가죠. 그래요. 왜냐하면 대만 쪽에 TSMC 그다음에 젠스왕이 또 엔비디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 대만 출신들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분쟁이 있으면 삼성전자 주가가 분쟁이 반세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대만에서 지진이 났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4%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되게 웃긴 건 말씀드릴까요? 네. 대만 전쟁으로 인해서 대만 지진이 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삼성전자가 그 전날 4% 올라가고 그냥 잠깐 1% 종가됐는데 주식 전문가들은 대만이 지진이 나서 삼성전자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띄엄띄엄 투자자분들도 보시면 안 돼요. 그날 어떻게 해서 또 어떤 이슈 이게 올라갔는지 그래야 이 주가가 빠지더라도 걱정 안 하시게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 중국, 대만이 어느 정도 영통 분쟁이 있으면은
이 종목들도 유심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중 반도체 분쟁이 있을 때 과거에 비슷한 이슈가 떠올랐을 때마다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도 미국과 중국 반도체 분쟁 시에도 삼성전자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히토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뭐 다양한 재료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귀가 안 좋으세요? 아, 네. 귀가 너무 많이 안 좋네요. 저희 방송 시간이 이제 25분 정도 남았는데 빠르게 알차게 해보고 전문가님 이제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포스코 엠텍부터 한번 봅시다. 포스코 엠텍 수익 한번 볼까요? 네, 저번 주에 그 한 달 반 동안 끌고 왔었는데 그날 아파가지고 방송 수익 났나 못 놓고 말이야. 맞아요. 저희가 전춘의 한이 됐습니다. 이거 15% 수익 내고 정리를 했는데 그때 전문가님 아프셔가지고 자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랑할 시간 드릴게요. 자랑하자. 네. 자랑해주세요. 제가 말입니다.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사실 네. 하이드 리튬하고 리튬 포스는 우리가 부러워할 게 없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네. 사실 그때 어떻게 갭상승이 됐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갑자기 갭상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제가 포스코 엠텍을 장전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목표가를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점심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모아놓고 포스코 엠텍을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렸죠. 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을 23,800원에 이걸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네. 포스코 DS도 43,700원까지는 넘었었어요. 윗꼬리 비용 달렸지만은. 하지만 여기서 포스코 엠텍을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매도를 했죠. 왜냐하면은 이 포스코 엠텍이 올라가면서 DS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나운서님, 네. 이게 윗꼬리가 달릴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이때도 윗꼬리다. 이때는 내가 진짜 pH 맞았잖아요. 침 그때는 맞고 있다가. 놓쳤어요 저희가. 네, 제가 침 맞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pH 맞았잖아요. 네. 근데 이날은 제가 놓치지 않았거든요. 이날 저희가 수익 정리를 네,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인가 그 전날 하이드론 리튬하고 리튬 포어스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20% 이상 또 빠졌을 때였어요. 네.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까지 방송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이드론 리튬하고 리튬 포어스보다 리튬 쪽 소재 쪽은 먼저 관련주 대장주 상승할 가능성 뭐가 있다? 포스코 엠텍이다. 포스코 엠텍이다. 네. 이걸 저번 주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말대로 포스코 엠텍은 수익 창출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2차 전지주가 다 움직인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시가총액도 큰 종목입니다만 저희는 이 종목으로 15%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가 걸렸는데 어쨌든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수익 정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간에 살짝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빠지는 동안 다른 종목 대비해서 그다지 낙폭이 큰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믿고 따라주셨던 분들이라면 수익을 보셨을 것 같고. 이건 추매 없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추가 매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 타는 것도 돈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 물 왜 타요? 물 타다가 진짜 물 타게 생겨요. 그래요. 물 타게 하지 않았고요. 또 그러다가 대주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포스코 DS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DX도 정리를 포스코 했습니다. DS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때는 봐야 해요. 5월 30일. 5월 30일. 5월 30일 날 포스코 DS가 우리가 마이너스가 28% 정도가 됐었어요. 아이고. 그때 레드는 죽을 뻔했습니다. 네. GCC 스티도 마이너스 30% 그때 넘어갔었고요. 마이너스가 총합 50%였습니다. 하지만 이 레드 전문가는 여러분들한테 넷플릭스급으로 영화를 한 편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진짜 이거는 천만 관객이에요. 어느 정도 보면은. 추가 매수 없이 얼마나 올랐는데 30% 이상 올렸어요. 추가 매수 없이. 그때 진짜 우리 기우제까지 지냈잖아요, 아나운서님. 기우제 지냈습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기우제 지내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지냈어요. 기우제 지냈는데 네. 하필이면 목표가 설정할 때는 수익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또 윗꼬리가 달리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사실 포스코 DS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컸거든요, 솔직히.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이에나 관련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하이에나 관련주다 보니까 이 하이에나 관련주들이 빠질 때 포스코 DS도 같이 빠지는 거 아닌가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약수익 및 약부합으로 잊지 않는 거로 정리하자 해가지고 포스코 DS도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지금 포스코 엠텍은 저희가 15% 수익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포스코 DX는 거의 보합권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앞으로 충분히 2차 전지 관련주로서 포스코 DX 굉장히 유망하지만 최근에 포스코 DX가 상승을 했던 이유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이 움직였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관련주로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재료들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했을 경우에는 포스코 DX 주가도 함께 빠질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저희가 더 수익을 욕심내기보다는 그냥 보합권에서 정리를 빠르게 해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뭐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들께 세워드렸고 저희 시청자분들 저희 믿고 따라와 주셔서 모두들 포스코 DX는 보합권에서 포스코 엠텍 15% 수익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이윤 종목들도 아니었지만 왜 네. 한 번도 이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결국에 저희가 살짝 물렸다가 다시 이렇게 풀려남으로써 아 그때 완전히 진돗개 무슨 진돗개도 아니고 벨로디만 강아지한테 물린 배, 것처럼 배, 말이야. 배. 더 아팠어요. 배드 뭐죠? 근데 네네. 중요한 거 도베르만. 네. 포벨로만한테 물린 것보다 도베르만. 더 아팠어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네. TCST도 중요하지. TCC 스틸이라는 네. 종목 아직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있죠. 해야 저번 주 하거든요. 금요일 날 완전히 41회에 날벼락이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어허. 저번 주 금요일 날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전화 통화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뭐 트럼프가 부정적인 얘기, 2차 전지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 몰랐던 얘기냐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알고 있었죠. 트럼프가 이미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굳이 2차 전지 쪽은 선저표를 까보지 않더라도 네. 이미 다 선저표가 나와 있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 때문에 2차 전지가 빠졌다고 뭐 그렇게 난리를 치니 아이고 참나.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TCT 저번 주에 그동안 한 달 동안 한 달도 아니었어요. 2주 동안 38% 상승했다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어떻게 네. 됐습니까? 6.82 정도 빠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네네. 이 악재로 빠진 게 아니고요. 네. 악재로 빠진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조정은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올라가기 바라면은 그 무슨 강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랐는데 네, 저 정도 가파르게 조정을 안 받는 게 이상할 것 같아요.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아요. 네. 건강하게 올라가는 게 좋지. 뭐 처음부터 뭐 우유만 먹인다고 해서 키가 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편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을 못해도 저번 주 금요일 날 3% 이상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 고가로 보면 5% 이상 올라갔거든요. 지금 현재는 3.4% 정도 상승 중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끝나고 가더라도 네. 더 많이 상승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TC는 니켈등 금간판 그 캐파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텍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솔직히 파워텍까지 끌고 가지 않아도 좋아요. 네. 차세대 4680 솔직히 금양은 너무 실망이에요. 금양 살 뺐어요. 삼성 SDI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P에너지 그다음에 TCT 네. 저는 이 동구산업 음. 동구산업이 유일하게 TCT하고 같이 니켈도 금간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TCT 올라갈 때 동구산업도 같이 올라가고요. 동구산업이 올라갈 때도 TCT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낮은 가격은 솔직히 TCT하고 동구산업은 TCT는 시가총액이 1조 원이잖아요. 근데 P에너지나 동구산업 같은 경우는 1조 원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코스피 지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TCCT이고요. 제가 볼 때는 TCCT 여러분들 깜짝 놀랄만한 거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네. 제가 그때도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환사채가 나오면 원 없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카이 문서 테크놀로지 어떻게 됐죠? 오늘도 상승했어요. 상승하고 스카이문스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갈 게 없으니까 이 전환사채 하나로 얼마나 오른 겁니까?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오늘도 계- 15% 상승 중입니다. 계속 우려먹었어요. 계속. 네. 표면 이자율이 0.05%에서 2% 사이니까 당연히 자기 시가총액보다 더 큰 금액을 빌려더라도 저게 자금 조달 그 기대감으로 스카이 문서 테크놀로지가 계속 올라갔던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TCCT하고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네. 600억 정도 전환사채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악재하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 시제
지금 시장 고금리 아닙니까? 네. 은행이 지금 기본적으로 3.3% 아닙니까? 와. 은행이 3.3%인데 과거 같으면 금리가 제로금리일 때는 표면 이자율 1% 붙는다고 하면 자금 조달을 받아도 그게 부정적인 시선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고금리잖아요. 네. 고금리인데 이자율이 은행보다 더 싼 표면 이자율 1%라고 하면은 오. 자금 조달 받은 거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 오. 그리고 이 자금 조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이 TCCT 뭐 사업에 발전 투자를 한다고 하고 이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리퀴드 공급파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네.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전환사채를 해준다고 하면 자금 조달을 해준다고 하면 지분은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지분은 갖게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TCC 스틸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풍문이 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기업 측에서 이번 달 안에는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겠다는 건데 돈을 빌려서 투자를 늘리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한 1%대밖에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가는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방금 보신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처럼 계속해서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TCC 스틸도 역시나 그런 잠재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LG에너지 솔루션이 8월을 이르면 8월 4세대 4680 배터리를 양산한다고 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니켈 도금 강판을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TCC 스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4680 신형 배터리 양산에 앞서서 TCC 스틸이 계속해서 투자도 늘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의 공급도 늘리게 된다면 바로 이것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건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비디님 죄송하지만 이 N사이트에 가시면은 네. 네이버 증권 TCT 검색하면 공시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공시에 보면은 최대 주주 변동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오. 자, 그 날짜가 아마 6월 7일 겁니다. 6월 7일 거고요. 그 7일 거를 이걸 또 보여줘야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하시겠죠. 주가는 항상 미래에 대한 발전 기대감에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주가에 대해서 대주주 지분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올라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주주들은 또 수익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대주주 뭐 그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 조건은 한번 공시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TCT 최근에 우리는 가족 회사. 저는 진짜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네. 가족 회사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TCT는 최대 주주들이 거의 다 가족 회사예요. 네, 가족 회사인데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1번은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최대 주주 소유 주식. 이 가족들이 많은 회사에 절대 취직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나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내갔는데 네. 그 주가를 보시면 이 공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 회장이 송봉락 회장입니다. 그리고 송봉락 회장의 동생이 또 ETCT 주주를 하고 있어요. 어머, 네네. 근데 이거를 또 세금을 증여해야 하잖아요. 어허. 세금을 증여를 하려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면 세금 많이 내겠습니까?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면 세금을 적게 내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세금 더 많이 내겠죠? 그렇죠. 657 기준으로 TCCT 차트가 그때가 57,000에서 58,000원대였어요. 그렇죠? 네. 그때 TCT 그 정도 가격이었는데 TCCT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았으면 더 기다렸다가 증여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주가가 앞으로 향후 반대로 따지면 보면은 주가가 향후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증여를 빨리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환사채에 대해서 TCCT에 공시 내겠습니다. 공시 안 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 네. 어느 정도 전환사채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주가가 더 올라가면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증여할 때. 네.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 그리고 주가가 향후 올라갈 때 네. 어느 정도 세금을 더 안 내려면 증여 세금은 낮게 내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은 소식을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제 종목이 제가 산장하고 제가 대표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네. 우리 회사가 미래에 대한 발전성이 많고 주가가 상승할 것 같다면 네. 세금을 적게 내고 차라리 증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TCC 스틸이 6월 7일 기준으로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했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르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 전에 빨리 증여를 해야겠다라고 증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 TCC 스틸의 기업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증여를 빠르게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TCC 스틸이라는 기업 자체에 앞으로 어떤 호재성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함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SK온이 상온에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은 전고체 배터리용 고분자 전해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입니다만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테슬라에도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수십조 원대 성과를 보상한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금요일장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반락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을 하던 차량이 약간의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주가가 살짝 2.4% 빠졌는데 정말 왜 웃으시죠? 하필이면 이때에 사고 나냐. 아이 참나. 그래요. 그래도 완전 제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율주행 기술이 앞으로 조금 더 완벽해지기를 좀 기다리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가님은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주가는 테슬라하고 니비안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니비안 하나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국내 증시에 2차 전지가 상승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상승했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2차 전지가 또 상승하는 건 아니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지금 제가 볼 땐 재무적으로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테마 쪽으로 보고 기술적 반등 쪽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향후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 저는 사실 요즘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너튜브를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이 다 국장을 떠난다고 하잖아요. 어, 다시 돌아오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돌아오면 되나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 네. 같았어도 솔직히 지금 국내장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 대한민국 자체가 네.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계속 수급이 빠지는 방식으로 정체성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떠날 수만 있었다면 네, 떠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의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입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네. 이 정책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정책을 내다 보니까 뭐 금투세라든지 금투세나 뭐 이런 거 내다 보니까 시장이 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금리 정책 수준으로 금리 정책으로 다 올라가는데 국내 증시만 이 모양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미증시로 그나마 떠나는 사람들이 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어허. 설상 엔비디아가 이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오늘처럼 어도비 하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같은 소프트웨어 AI이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그 안에서 인텔이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은 인텔 상승에 따라서 엔비디아하고 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뭘 해도 올라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쪽 한 놈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올렸는데 이쪽 한 놈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낮춰버리고 이쪽 놈이 다시 올라가면은 엔비디아도 다시 머리끄댕이 손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나스닥이 계속 그렇게 올라간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한국 시장은 다시 온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차익은 반드시 나옵니다. 차익은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엔비디아가 상승했다고 해서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 매고는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쪽으로 저는 수급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 수급이 이탈이 되면은 이 수급들은 테슬라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쪽으로 저는 수급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 그리고 설상 아이씨야, 난 국내 증시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엔비디아를 어느 정도 이탈
빼시고 FE나 아마존, 메타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의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듯이 미증시에서도 엔비디아 그동안 뭐 너무 같은 호재를 울고 먹으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수급이 이동할 곳을 찾을 텐데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종목들 굳이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 유망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시장에서는 물론 테슬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더 유망하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를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다양한 섹터를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또 똑같이 긁어왔어요. 대단하네. 뭐 이 섹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테슬라가. 네. 이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있나요? 자율주행, 사이버 트럭. 저는 네.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하이니케. 오, 하이니케 2차 전지 소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하이니케 쪽으로는 NF, 네, 그다음에 미에나노텍, 네, 그다음에 가요니스, 아니 세오니스.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니즘은 약간 좀 투심으로 가는 느낌이고요. 네. 에코프로비에, 네. 에코프로비에, NNF, 미에나노텍, 세오니스, 에코프로비에. 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NNF하고 세오니스는 이 부부입니다. 부부. 오, NNF가 남편이고요. 세오니스가 와이프예요. 네, NNF가 올라갈 때 세오니스가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NNF가 주가가 하이니케 쪽으로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니케 함량을 거의 90%까지 올리면서 에너지 밀도를 낮추는 게 NNF입니다. 네. 그다음에 NNF 관련주는 이 NNF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미에나노텍이고 오. 수산한 리튬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미에나노텍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 솔직히 하이니케는 NNF보다 약합니다. NNF가 95%라고 하면 에코프로비엠은 거의 지금 현재 85%에서 9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이니케에 올라가면은 2차 전지 소재, TCCT하고 에코엔드림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두 개만. TCCT하고 에코엔드림이 이 NNF에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엔드림은 전고체 관련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엔드림하고 TCCT 유심히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이 NNF하고 미에나노텍, NNF 쪽에 TCCT하고 에코엔드림이 납품하고 있지만 이 TCCT 또 어디 납품하고 있다? 삼성 SDI와 그렇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렇지. 그럼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 삼성 SDI 관련주, 그다음에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이 삼성전기에서 생산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기 관련주 퓨언티어, 이 퓨언티어를 유심히 보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통합적으로 하면은 이게 다 테슬라 쪽인 겁니다. 왜냐면은 이 거래처가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에서 물건 떼다가 또 납품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또 납품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이 테슬라 쪽으로 통합 관련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슬라의 대표적인 종목이 CTR 모빌리티. 이 CTR 모빌리티가 예전에 주가가 어떤 종목이었냐면은 네. 센트럴 헨텍이었어요.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 네. 우리 집 아파트 이름이 센트럴하고 똑같네. 헷갈렸네 순간. 네. 그래서 센트럴 그건데 네. 센트럴이 CTR 모빌리티로 바뀐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TCCT 4680 원통형 배터리 사이버 트럭의 니켈 금간판. 원통형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추려면은 건전지 쪽으로 니켈 금간판이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CCT하고 NNF가 테슬라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에코엔드림도 테슬라 관련주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종목들 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계좌 수익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의 더 많은 정보들 쏙쏙 뽑아 드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전문가님. 네. 자, 주류. 전문가님 혹시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막걸리보다 네. 저는 소맥을 좋아합니다. 소맥이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네. 이 테라하고 네. 진로하고 네. 제가 소맥 잘 맙니다. 테라랑 진로 소주. 이거 잘 마거든요. 나중에 한번 시사 한번 하시죠. 저희는요, 전문가님, 저희 네. 아빠가 또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막걸리가 네.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라이스 와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 라이스 와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핫하다고 해요. 아니, 혹시 아버님 국수당 드십니까? 이거 뭐 언급해도 되나요? 네네네. 장수 막걸리라고. 장수 막걸리 좋죠. 장수 막걸리 좋습니다. 그럼요. 솔직히 네.
지방에 가면은 네. 지방이나 이 도시에 가보면은 네. 이 이마트 트레이딩 세트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국수당 엄청 많이 팔려요. 트레이더스. 트레이더스 가면은 국수당 제주 맥주에서 나온 거하고 하이트 진로가 엄청 많이 팔려요. 네. 마무리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국수당하고 제주 맥주 이게 음식료 관련주 다 올라갔는데 네. 솔직히 이건 더우니까 올라간 거고요. 더우니까요. 저는 음식료 관련주가 기술주가 올라가면은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맛있는 수는 국수당,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 두 가지 체크하고요. 그래야지 원시수로 가야 한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음식료 중에 보시려면 가장 맛있는 국순당과 하이트 진로를 보시면 좋겠다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자료들, 말씀들이 더 많은데 이 부분들 저희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더 방송 마치고 나서도 전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